한글 문장 이해력과 한국어 대화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한글 문해력 프로그램 한자 공부의 왕도 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자씩 살펴보는 건데요. 오늘 첫 번째 글씨는 작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만들다 라는 뜻이죠. 시를 짓는다 할 때 그 지을 작자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사람 인자를 앞에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은 사람 인자인데 조금 쓰는 방법이 좀 다르죠. 우선은 옆으로 긋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 긋습니다. 하고 나머지 두 개를 그어서 마무리를 해주면 작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손으로 쓸 때에는 이걸 똑같이 사람 인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쓰게 되는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해서 사람 인자를 사실은 이제 두 개를 쓰는 거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두 개를 쓰는 거하고 똑같이 쓰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내려서 써도 작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렇게 사람인자처럼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순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써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사람인자를 먼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게 사람인자로 쓰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한 번 긋고 나서 내려 긋는 거죠. 원래는.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그어주고 내려 긋고 두 번 그어서 마무리를 지으면 만든다, 짓는다 그런 의미의 작자가 되겠습니다. 작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보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는데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요. 이게 형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단순히 기능을 위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예술성 또는 철학적 가치를 담아서 만든 걸 우리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드는 건 똑같아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든 목적이라든지 그 결과물이 기능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성, 즉 철학적인 가치라든지 미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목표로 해서 만든 걸 우리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작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작가는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writer, novelist, poet 이런 식으로 작가를 표시를 하는데 실제 지금 현재는 이 작가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서 author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글 쓰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어떤 그 환조와 같은 그런 그 물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모두 우리가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성하다라고 하면 작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글을 써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을 작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문장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fe어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그 청구서라든지 이런 양식을 채워넣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모두 작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작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물품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작동시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write 할 때 요가 이게 장문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문장을 만든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글을 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것, 특히 글을 쓰는 것 중에서도 뭐 소설을 쓴다든지 이렇게 그 긴 문장, 아주 그 대규모 문장을 쓰는 것을 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짧은, 그래서 이제 에세이와 같이 짧은 문장을 만드는 걸 우리가 통상 장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장명은 이름을 붙이는 걸 장명이라고 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다든지 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이름을 붙이는 거를 장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작동한다와 작용한다는 대상은 같은 거예요. 만들어진 물건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과, 그 결과에 더 치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한 대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작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것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체 내에서 뭐 효소가 소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굳혔다, 마음을 굳혔다 이런 뜻이고, 제작하다는 물품을 만드는 것을 제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법률 용어로는 이게 제작하다라는 말이 꼭 물품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문서, 정규화된 문서, 법적인 문서 이런 거를 작성하는 것도 제작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착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착은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붙는다라는 의미의 착자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긋고 약간 짧게 하나를 더 긋고 내려주고 수직으로 내려주고 조금 길게 마지막을 하나를 더 수평으로 그어주고, 그 다음에 삐침 하나를 이렇게 삐쳐주고, 그 다음에 이게 눈목자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눈목자 하나 둘 가운데 점이 2개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하면 착자가 되겠습니다. 붙이다, 붙는다, 달라붙다 그럴 때에 착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점을 2개를 찍고 수평으로, 그 다음에 조금 짧게 수직으로 내려 긋고 좀 길게, 그리고 삐쳐주고 내려 긋고 기역자처럼, 그 다음에 하나 둘 하고 마무리하면 착자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자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착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목적지,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도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착륙은 도달을 하는데 하늘에서 공중에서 땅에 도달하는 걸 착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다 날고 나서 목적지에 내려앉는 것을 착륙이라고 얘기를 한다. 랜딩을 얘기하는 거죠. 착지하고 착륙은 같은 말이죠. 다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착륙은 비행물체에 쓰는 거고, 이 착지는 주로 사람이 어떤 운동이라든지 무용, 뭐 이런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점프를 했다가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설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착지라고 얘기를 한다. 견착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요게 견이 어깨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깨에다가 대고 무엇인가를 하는 그거를 견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뭐 익히 잘 아시다시피 소총을 쏠 때 개머리판을 어깨에다가 바짝 붙이고 사격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그와 같이 어깨에다가 흔들리지 않게 바싹 붙이고 사격을 한다라고 할 때의 그 소총은 견착식 소총이 되는 거죠. 교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들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대방이, 그러니까 둘 이상의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둘 이상의 상대방이 서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진 것을 교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이 먼저 양보를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상태를 교착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념하다 할 때 착념은 생각에 몰두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에 몰두하니까 다른 생각 없이 거기에 충실하게 그 생각만 하는 것을 착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착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부착해서 붙여가지고 이용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즉 옷을 입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복을 착용하다라고 하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다 이런 뜻입니다. 착복하다 이게 진짜로 이제 이 복이 옷이란 뜻이죠.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죠. 착복하다가. 그래서 원래는 이 착용하다의 뜻이에요. 착복하다가. 그런데 착복하다는 현재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돈을 불법적으로 떼먹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착용하다는 원래 붙여서 뭔가를 이용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옷을 입다라는 뜻을 쓰고 있는 거고요. 착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옷을 입다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고 남의 돈을 떼먹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남의 돈을 착복했다가 그 착복한 결과가 발견이 되면 횡령이 되는 거고요. 착복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래서 도로 돈을 채워넣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유용이 됩니다. 그래서 횡령은 심각한 중대범죄죠. 그러나 유용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착석은 자리에, 이게 석자가 자리란 뜻입니다. 자리에 붙는 거니까 앉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장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장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퀴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장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장비들을
이제 활용해서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게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장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키를 타기 위해서 스키 부츠를 신고 그 스키 부츠 밑에 스키 칼날, 스키 그 날을 부착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장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자를 보시겠습니다. 탈,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옷을 벗는다 할 때도 이 탈자를 씁니다. 해서 벗을 탈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달월자 비슷합니다만은 여기 삐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게 고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걸 이렇게 그 8팔자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조금 있다가 이제 손으로 쓸 때 이거는 이제 인쇄할 때 이런 식으로 쓰지만 손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써요. 그래서 그걸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형제 지간 할 때 이 형자를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삐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손으로 쓸 때 이건 인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손으로 쓸 때는 그렇게 안 쓰고 여기서 점을 이렇게 위쪽으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형자를 형제할 때 이렇게 형님 동생 할 때 형자를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하면은 벗어나다 할 때의 탈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탈자가 이제 이게 달월자 비슷한데요. 달월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모양새가 달월하고 같으니까 그냥 달월자로 기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도 삐침으로 해주면 벗어나다 할 때의 탈자가 되겠습니다. 탈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살펴보면 탈의라고 하는 것은 옷을 벗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탈의실이 이게 피팅룸, 드레싱룸 이런 식으로 이제 영문으로 표기가 되는데 실제로는 환복이죠. 탈의가 아니고 환복이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탈의실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탈의실이지만 그 나머지는 환복실이에요. 탈의실이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출하다, 도망 나오다 이런 뜻이죠. 벗어나다 라는 뜻이니까 성경의 두 번째 책이 우리가 한글로는 출애굽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출이 탈출하다 라는 뜻이고 애굽이 이집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엑소더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탈이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거예요. 불교 쪽에서 이 세상의 일에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그런 경지에 오른 거를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탈세는 세금을 빼먹은 거예요. 탈법은 요게 우리나라 말로는 법을 벗어났다 이런 거지만 이 영문으로 보면 evasion이죠. 그러니까 법을 침략한 거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것을 탈법한 거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탈곡은 곡식을 껍질에서 벗긴다는 의미가 원래 탈곡이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벼에서 그 쌀을 만드는 것을 탈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볕단에서 벼를 털어내는 것을 탈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당은 정당에서 빠져나오다. 탈퇴는 어떤 미팅 무슨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 빠져나오다. 일탈은 벗어나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벗어나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벗어난 걸 일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다. 직장인이 직장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에서 벗어나다. 이런 걸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일탈은 꼭 탈선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탈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탈이라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궤도에서 벗어나다. 그걸 탈선이라고 하는 거죠. 열차가 막 달리다가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함께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려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불구하고 한국어와 한글 문장을 보다 정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또 그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